자,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의 정의가 우리가 이때까지 함수 정의는 뭐 알아봤죠, 그죠? 함수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했을 때 x가 요렇게 대응되는 것이 어떤 지역 함수값인 fx로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f라면 말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돌아오는 것, 이 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역함수라고 하고, 기울었을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문구를 씁니다. 이렇게를 쓰고 이럴 때는 이제 f의 인버스 아니면 또는 f의 역함수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 역함수가 가지기 위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역함수의 조건.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x가 여기 있고 y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함수가 1, 2, 3이 있고 여기서 1, 2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역으로 보내려면 역함수는 1이 대응하는 것이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것이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인버스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함수가 아니니까. 또는 만약에 1, 2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함수는 되는데, 역으로 돌아오는 역함수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지만 3은 대응되는 것이 없죠.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은, 역이 그대로 존재를 하려면은 하나면 하나씩 각각들이 이렇게 대응이 돼줘야 역으로 가도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갖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1대1 대응.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은 항상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60번 같은 것도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줘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분명히 깔려 있었죠, 그죠? 1대1 되는 것을, 기억 1대1 대응이 되죠, 그죠?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거. 니은은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디귿 하나씩 다 대응이 되니까 되고, 리을은 안 되죠, 그죠?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기억, 디귿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방금도 지금 했다시피 역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것이 f라면 역으로 가는 것이 역함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고 여기 있는 정역이 치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지. 즉 x랑 y랑 위치가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있다시피 x랑 y랑 바꾸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바꾸어서 풀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의할 것은 정역과 치역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역은 인버스의 치역 x랑 y랑 바뀌니까 fx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자, 역함수 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y = 2x-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아이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x랑 y랑 위치를 바꾸는 거죠. y 자리에는 x 자리에는 y를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하면 2y는 x 플러스 1이 되겠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요 y가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뭐 관련된 문제도 한번 보면 이것도 63번 같은 문제, 지금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하라 했을 때 2번 같은 문제를 보면 지금 y = x 제곱이 돼 있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x가 0보다 크게 나갔다라는 거. 우리가 y = x 제곱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는데, 그죠? 요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죠.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아서 이것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따라 붙는데, 저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이제 요 조건만 되는 거니까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죠, 그죠? 1대1 대응이 되니까 요것은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역함수 존재하니까 요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풀 때는 어떻게?
x랑 y랑 위치를 바꿔서 푼다, 그죠? 자, y 자리에는 x를 넣고 x 자리에는 y를 넣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크니까는 여기서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도 되는 거겠죠, 그죠? 치역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y 제곱이 x니까는 y는 뿔마 루트 x가 돼야 되는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는 마이너스는 될 필요 없이 플러스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x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여기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기에 대한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치역은 나중에 역함수에서의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x로 바뀌는 거겠죠. 자, 요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y = fx, 즉 함수 fx와 인버스는 항상 y =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y = x에 대해서 대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방금 같은 경우에 지금 y =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죠. y =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y = x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우리는 이 함수의 역함수가 가고 있을 때 루트 x죠, 그죠? 이런 함수가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알다시피 우리 이 함수 역함수의 그래프랑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원래 있는 함수의 그래프와 y = x의 그래프의 교점이랑 일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y = fx와 y = x 요 놈의 두 놈의 교점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더 편리하게 구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y = x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74번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역함수를 지라고 합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은 y = x 그래프 일단 그려야 되겠죠. 이게 y = x입니다. 그럼 요것에 서로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 대칭으로 그리려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그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i 어떤 게 있죠? 1번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번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요 함수에 대해서 그대로 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 이제 그래프는 요렇게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질. 마지막으로 일단 함수 fx 역함수랑 원래 있는 함수랑 하면은 여기 있는 게 항등함수였죠. 원래 있는 그거대로 그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항등함수. 그러니까 함수 f가 있고 여기로는 역함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수 f로 갔다가 다시 역함수로 오면은 원래 있는 자기 위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역함수 거꾸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온 것은 원래 있는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주의해서 봅니다. 지금 f랑 g의 합성의 인버스입니다, 그죠? 합성의 인버스. 그럼 fg의 합성이라는 것은 f의 gx의 의미였죠, 그죠? f의 gx의 의미. 그러면 gx를 먼저 가고 거기다가 f를 씌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보면 되지. x, y, z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을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g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f라고 하면 요게 gx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로 가는 것이 f의 g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f 동글뱅이 g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1로 오는 과정은 f 인버스고, 그죠? 여기서 여기로 오는 과정은 g의 인버스겠죠. 그러니까 f 인버스를 먼저 하고 g의 인버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f 인버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의 인버스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g 인버스에 f 인버스를 합성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이제 인버스는 각각의 인버스가 아니고 서로 바뀌어가지고 위치가 바뀌어서 인버스를 합성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A 여기 있는 것은 x 자리인 거고 여기는 치역이니까 함수값 y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꾸면 요렇게 자리가 바꾸면은 함수 f가 인버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f의 2가 5다 이런 게 있으면
f 요 자리 위치를 바꾸면은 야가 함수 인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f 인버스의 5는 2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 자, 69번 같은 거 한번 볼까? 69번 같은 문제를 보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표현했죠? 그대로가 아니고 교환한 다음에 합성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되고 뒤에 것은 함수 f, 이 앞에 것은 f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버스 f는 항등함수니까 없어져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f의 g의 인버스의 합성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엔 요와에는 f의 g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데 3이 들어가 있네. 그죠? 자, 요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g의 인버스의 3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의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3을 대입을 해도 되고, g의 인버스 3을 우리가 어떠한 값 a라고 잡아버리면 g의 a는 3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여기 x랑 y랑 위치 바꾸면 인버스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럼 g의 a가 3이니까 여기다 a를 넣으면 g의 a는 3a-3이 되고, 이것이 3이 되는 값은 a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2인 거죠. 그죠? a는 2. 그래서 이 i가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f2랑 같고, f에다 2를 넣으면은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역함수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